직장 다닐 때 월급이 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가끔씩 성과급이 들어와요. 500만 원 들어오고 뭐 600만 원 들어오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죠? 엄청 좋잖아요, 그쵸? 이거 성과급 들어오는 날 일부러 생각해서 막 노트북 사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컴퓨터, 옷 이런 거 사는 디데이 막 정화해 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과급으로 가끔씩 500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이 계속 들어오면 어떨까요? 엄청 좋겠죠. 저 같은 경우 사업을 하면서 2021년에 퇴사를 했거든요. 2022년까지 딱 1년간 2천만 원씩 꾸준히 돈을 벌었어요.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월 1000만 원, 월 2천만 원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당사자였어요. 그때 한창 월 1000만 원 붐이 불었을 때 그때 1년 동안 2천만 원을 벌었어요. 맨날 컴퓨터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맨날 옷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맨날 치킨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2천만 원 벌었을 때 엄청 기분이 좋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사람이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자랑을 엄청 하고 싶더라고요. 내 통장에 꽂히는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한테, 친구한테, 지인한테, 가족한테요. 한마디로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이만큼 벌어. 제가 보시는 것처럼 명품을 입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이런 식사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카드를 꺼내서 막 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봤자 막 치킨 먹고 이랬어요. 3만원 계산, 막 4만원 계산하면서. 그럼 친구들이 야, 승효야 뭐야? 너 요즘 돈 벌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평소에는 다 N방에 쓰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나 요즘에 그래도 2천만 원씩 벌어.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처음에 친구한테 이제 커밍아웃 했죠. 수입 아웃인가? 2천만 원 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그러냐고 했는데 반응이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1년 동안 2천만 원 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1년 동안 2천만 원을 버는구나 생각을 하고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달이었죠, 실제로.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했어요. 이 자랑이라는 게 사실 리액션이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리액션을 좋게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랑에 이제 한참 동안 빠져 살았어요. 밥값을 막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2천만 원씩 계속 벌었어요. 단순 계산해 볼게요. 한 달에 2천이면 1년이면 2억 4천이죠. 그리고 10년 모으면 24억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집은 살 수 있잖아요. 25평으로. 근데 밸런스 붕괴라고 하죠.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제 통장에는 2억 4천이 꽂혀 있어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행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된 순간부터 이제 만나는 사람이 많아져요. 실제로 이제 주변 사업하는 사람들의 생일, 결혼식, 누구 아들의 결혼식, 누구의 돌잔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이 많이 가게 된 거예요. 아까와 같은 자리 있잖아요. 이 자랑 자리. 그런 때 이 밥값, 이게 갑자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몰랐어요. 왜냐, 자랑하느라 몰랐어. 근데 나중에 카드값을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이제 고정비, 뭐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뭐 가스비, 전기세 이거 다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통장에 남은 건 2억 4천이 아니었던 거예요. 1억 정도 남은 거예요. 1억. 자, 저는 분명히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멋진 남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를 모은 사람이 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작아진 느낌이었어요. 이걸 근데 바로 알았을까? 1년이 지나니까 알게 됐더라고요. 그냥 자랑하고 행사 다니고 밥값 내고 고정비 내면서 나 그래도 2천만 원씩 벌어란 착각을 하다가 1년이 돼서 1억이 찍힌 제 통장을 보고 뭐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근데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으련만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뽑아야 되는 시점이 생긴 거예요.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벌면서 무슨 사람을 뽑느냐 하는데 이미 규모는 커진 상태였어요. 매출이 2천씩 나오니까. 그래서 저를 대신할 사람 딱 한 명만 뽑자. 머니테이커 2를 뽑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뽑힌 적은 있어도 뽑은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사과가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죠. 뽑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왔는데 이 사람에게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나선 말할 게 없어요. 제 일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한 명 또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없는 돈에서 마이너스 200 이렇게 나가면 실제로는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남게 된 거예요. 직장인 분들 중에서 고소득 직장인 정도가 남게 됐죠. 자랑, 그리고 밸런스 붕괴를 느끼고 고용을 하고 그런 상태로 지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마지막 한계가 있더라고요. 리스크들이 생겼어요. 사람을 뽑을 때부터 노무라는 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노무가 뭔지. 그리고 돈을 번 순간부터는 세금을 알아야 된대요. 이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광고대행사잖아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업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세금, 종합소득세를 하죠. 종소세를 준비 안 했다가 회사가 부도난 경우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해줘요. 왜냐하면 종소세는 그 해에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500만 원, 600만 원 번 거를 1년 동안 모아서 1억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 써버렸어. 그러면 전 종소세 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종소세 낼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있죠. 이걸 어떻게 갚느냐? 그 다음에 또 이 2천만 원으로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막상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관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무 알아야 돼, 세금 알아야 돼, 법 알아야 돼. 그래서 막 유튜브 보면서 막 끙끙거렸어요. 왜냐면 지금 돈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지만 많이 안 남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고 이런 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막 봤어요. 노무사님 유튜브, 세무사님 유튜브, 변호사님 유튜브 보면서 막 정리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이 네 가지는 실제로 제가 사업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이에요. 자랑하고 밸런스 붕괴를 느끼고 고용을 하게 되고 이제 리스크가 생긴 걸 관리하게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월 3,000만 원 저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나중에 사업을 안 하더라도 부업을 할 수도 있고 부업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사업을 키워갈 수 있거든요. 그때 저와 같은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자랑을 왜 할까? 자랑은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만족하니까 하게 돼요. 내 주변을 봐도 내가 제일 잘 벌고 들은 얘기로도 내가 제일 잘 벌고, 그러니까 만족하잖아 사람이. 만족한 순간부터 나 이제 됐어, 내가 생각한 성공한 사람이야, 얘들아 나 좀 알아줄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랑을 안 하려면 결국에는 찾아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주변에 보면 부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이 버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찾았다면,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서 조금만 찾았다면 저랑 비슷하게 벌거나 더 많이 버는 분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만족이 안 생겨요. 뭐야, 저분은 막 월 5천씩 버는데 나보다 고정비도 더 적고 더 수익도 많고 더 일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해. 그럼 나는 더 발전해야겠구나, 지금 내가 말할 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느낄 게, 분명히 밸런스 붕괴 느껴요. 아니 월 2천만 원씩 버는데 왜 1억밖에 안 남아? 당연하죠. 지출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금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전설의 오마카세 이거 가지고 악플을 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오마카세 한 번 먹으면 어때? 나 직장인인데 오마카세 먹는다. 근데 저는 그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번 하면 어때가 계속 그런 상황에서 먹게 만든다니까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의 기념일에 오마카세 한 번 어때? 그럼 부모님이랑 안 가실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랑 먹을 때 또 한 번 어때?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랑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수입차 리스, 한 번 한순간부터는 이제 계속 매달 돈 나가죠. 그럼 이제 시계, 명품 시계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왜냐? 지출이 늘어나니까 자랑도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붕괴가 안 돼. 두 번째, 세금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법인 전환 생각해야 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는 결국엔 이런 밸런스 붕괴를 느끼고 최대한 나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자랑 안 할 거죠. 사람들 찾아서 밸런스 붕괴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출 줄이고, 세금에 대해서는 법인을 전환하던가 세금에 대해서 공부할 거죠. 그럼 그 다음 고용은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용은 답이 없어요. 경험이에요, 경험. 왜냐면 이거를 내가 사람을 잘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자 사람을 만나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저도 엄청 어색했어요.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직원분이 왔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고, 그 적막한 분위기에서 둘이서 일하고 있고, 처음엔 호칭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누구시라고 해야 되나? 뭐 누구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에 있어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이 면접할 때를 간과해요. 면접했을 때 그냥 사람 좋으면 됐지 이렇게 한 순간부터 리스크가 커져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면접 시간을 좀 길게 가지세요. 왜냐면 내가 초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초보가 아니야, 내가 초보니까 그래도 긴 시간 한번 면접을 해보세요. 20분, 30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저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은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점점 좋은 사람을 고용하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리스크 관리는요, 얘부터는 레버리지가 필요해요. 즉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금 전문가 누구예요? 세무사님 있죠. 노무 전문가님, 노무사님 있죠. 법은 변호사님 있어요. 이거를 내가 알더라도 맡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리스크 관리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노무에 대해서 아둥바둥 공부해서 했는데 노동법을 위반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내 스스로 검증하는 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설령 내가 알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된다. 저도 실제로 그래서 모든 거는 전문가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무, 세무, 행정, 변호 다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리스크 관리랑 고용은 여러분이 분명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부업하고 이제 사업했으면.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고 가장 처음에 첫 단추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자랑입니다. SNS에다가 수입차 인증, 돈 번 거 이런 거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연쇄 반응처럼 자랑하니까 돈을 많이 쓰고 밸런스 붕괴를 느끼고, 돈이 없으니까 고용해서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리스크 관리 혼자 하고, 이 지옥의 연쇄 단계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SNS에 올리고 싶을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떠오르고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